예, 방금 소개받은 오늘 요 주제는 이제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스를 준다는 입장에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냥 개발적인 거다. 한국에는 교차문화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면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교재 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교차문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첫 단어에 보면 문화이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문화이동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적 갈등하고 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화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러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차문화랍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 테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일했던 이제 곳입니다. 저 뒤에 이제 산이 해발 한 4,000 정도가 되는데 이제 거의 이때가 한 6월쯤 됐는데 이제 뒤에 보이는 게 만년설은 아니고 거의 만년설에 가까운 유목 지역이죠. 또 하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자연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뽀얀 곳이 있잖아요. 뽀얀 곳. 뽀얀 곳이 있는데 이거는 다 만년설산입니다. 이게 이제 호수고요. 이게 해발 2,000 정도 높이에 있는데 저겁니다. 바닷물.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를 제가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보통 타문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크로스 컬처럴 해가지고 요 앞에 크로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네 개에 대해서 제가 뒤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 다문화라는 얘기는 이제 한국사에서 지금 많이 들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교차문화 또는 번역을 문화간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중문화라고 해서 문화라는 단어 앞에 바이라는 이중이라는 요 단어가 포함돼서 문화를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이 중에 하나 빠져있는 게 자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를 그냥 요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면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 그러면 2번이 L자가 하나 빠져있는 거죠, 단어가. 무티. 멀티, 예. 이거 뭐, 오타라는 거는 알아서. 일부러 그러신 줄 알고. 예. 아유, 뭐, 틀린 건 언제든지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크로스 컬처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한국 번역하는 단어들을 뭐, 타문화, 이문화, 사고문화에서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타문화로 번역해서 저희가 문화하면은 그냥 타문화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선교 차원에서 타문화라는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다음 그림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문화는 문화 A하고 문화 B가 있잖아요. 이 문화 A하고 문화 B에 각각 요
A 문화에 사회화된 사람, B 문화에 사회화된 사람이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 따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어떤 의식 활동은요, 그 일방적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전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타 문화는 나하고 전혀 별개의 문화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문화. 이 다문화는 여기에 정의를 하기를 한 사회 안에서 한 사회 아닙니다. 그 앞에 있었던 문화는 각각 다른 사회고, 요거는 한 사회예요.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데 사회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을 서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회 안에 각각 다른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많다는 의미로 뭐 다문화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문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문화니까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데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 독일이 지금 다문화 때문에 다문화 시작한 지가 한 35년, 4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문화 양식이 문화와 이제 종교가 합일, 그러니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이제 문화권이 이슬람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 다문화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그 전에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 사회 안에 5% 정도 인구가 이 정도 미치면 다문화 사회로 접근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5%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의 혼돈이 시작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에가 이제 교차문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교차문화인데 교차문화는 주체가 둘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호성을 전제해요. 이거는 서로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앞에서 봤던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범위 안에가 사회라는 큰 공유된 영역 안에 있는데 문화적으로 공유된 공간이 없어요. 요거는 어떤 이제 공간이 생기냐면 이렇게 문화하고 다른 문화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 공유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범위나 장애 범위가 있는데 이걸 교차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차문화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교차문화에 대한 걸 분명하게 구분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민족 사회에서는 이 교차문화가 늘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는 보통 정의를 하기를 학습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인종이나 종족이 다르지만 문화가 학습되면서 자기 집안 말고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공유되는 장이 생겨요. 이게 바로 교차문화라고 하는데 다문화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지방세 있죠, 지방세. 전라도하고 통해서 제 아내는 이제 뿌리가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전라도. 저는 경상도.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그 아내가 그
전라도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경기도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경상도가 부모들 뿌리지만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두 사람이 부모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은 경상도하고 전라도라서 이게 위험한 상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살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별로 알리지도 않고 함부하고 막 지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방이 각각 제한해하고 저는 다르잖아요. 근데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저희가 자라고 학습했던 곳이 강원도하고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의 이런 색깔을 많이 지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도 기독교라는 게 있었고, 이제 훈련받은 선교단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공유되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교차하는 장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머지 영역이 문화적으로 많은 이질감이 있다 할지라도 공유되는 영역 때문에 서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공유해야 이제 우리는 동지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체되는 영역이 작은 것만 있어도 그게 시너지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 시너지를 여기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합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해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단 배경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면 저 사람하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텐데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서 짊어지고 옵니다. 주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잖아요. 결코. 그래서 이런 부를 이해하면, 교차 문화를 이해하는 게 저희가 머물고 있는 사회 안에서 같이 동력을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일반 은총을 함께 나눌 것인지 특별 은총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자기의 문화적 습득이나 지적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고기 드시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술 마시러 가요. 그럼 저는 고기 드시고 동기사님이시면 선생님, 그래서 강세 금요일 때 오늘 술 마시러 가자. 좋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고기 드시는 역할을 좀 했는데, 이게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차문화에 대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차문화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교차문화가 발생합니다. 이제 후세대, 신세대, 아이 세대, 어린 세대, 기성세대 있잖아요. 그 안에 교차문화입니다. 왜냐면 아이들하고 나와서 교류가 잘 안 돼요. 장애에 뒤틀림이 생겨버렸거든요. 왜 아이들에게 그런 장애 뒤틀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문화 습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문화 습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문화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의 영역이 아닌 영역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아버님 이제 하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러고요. 아빠는 꼰대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 꼰대야 그랬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 보기에는 제가 꼰대짓 안 한다고 했는데도 꼰대같이 보여요. 왜냐면 저도 어머니한테 엄마는 참 그때는 꼰대라는 걸 엄마는 참 구제불능이야. 제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랑 늘 부딪혀서 사는데 제가 엄마 세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요 이중문화에 대해서. 요 이중문화는
자기 문화하고 여기 지배 문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인 문화라고 합니다. 주인 문화 사이에 선택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 문화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문화예요. 이제 각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래서 다른 지배 문화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시골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 삼척에서 이제 인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왔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문화가 지배 문화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제 자문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면은 이 노란색은 자문화잖아요. 근데 기존 문화는 요거 적색 표시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문화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 선택에서 자문화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배 문화가 있으면서 자기 문화하고 잘 적응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배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그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이 야누스라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이동하면서 내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배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송유신하게 동질화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땅에 온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바이오컬처를 위해서 이중문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걸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타문화, 다문화, 그리고 교차문화, 이중문화 각각 이렇게 분류됐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의 문화인식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샘플처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구비논 사람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저희 집안 그래? 반시 집안이. 이 그림이 1882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이분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애환을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구비논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가난한 공동체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아이, 여기 아이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불렀냐면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부유하고 돈이 많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비논 사람들이 고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키르 케고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섬김이 없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을 연극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혹시 우리의 얼굴이 묻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얼굴로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공감하는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회의 많이 했는데 야 너 11조 가지고 왔어? 이제 현진 형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 몇 장이었어?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학에서 보는 문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문화, 선교사문화, 응답자문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 부분들. 여기 차문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학자 중에 헨셀 그레이어라는 분이 삼중 문화 모델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제 바꿔보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 두 가지 그림을 설명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문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일직선, 1차원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중 문화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이 스케일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완전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도 부족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주인문화하고 자문화하고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거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쪽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남아있든가 가장 적당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연구에서 이제 내놓은 게 이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문화가 거절을 하게 될 경우에 자문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이제 주인 문화를 거절하거나 주인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 이 스케일이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교차 문화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자기 문화를 거절해서 이제 주인 문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100% 수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동화되었다고. 그래서 자문화는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소멸해서 이 부분에 있는데 자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이제 거절했을 경우에 동화가 생기고 유지했을 경우에 주인 문화하고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주변화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여기 속하지도 못하고 여기 속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화라고 합니다. 요 그림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게 멜이라는 학자가 만든 요거를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에 교차문화 시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적응을 해가는 이제 과정에서 처음에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요. 이리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그 변화가 되면서 이쪽 문화로 갈 수 있는데 이중 문화가 됐을 때 이쪽에서 시작할 시점에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중 문화가 계속 살면서 계속 변화를 거듭하면은 이제 이쪽까지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왔을 때 그분은 이 교차문화 시점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사는 유대 문화라는 세상 중에서 유대 문화를 100% 수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용하지도 않고 100% 거절하지도 않고 이분은 하늘나라 문화하고 유대인의 문화를 같이 수용해서 갔던 이중문화적인 분야고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유대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서 내가 내 양식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제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데 나 구원받은 게 꼭 구걸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처음에 성경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기분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화적인 요소 중에 저희가 주변화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보면은 10몇 쪽에 그 내용이 설명이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문화적인과 정체성이라는 게 한 13쪽 이게 있나요? 예, 10쪽에 보면 문화적인과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상단에.
예, 거기에 보면은 요 설명한 요 목표 있잖아요. 요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표를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했던 교차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짧게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가 낮은 자아, 그 정체성이 자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아의 정체성을 가질 때 주변화로 자기가 있는 속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속에서 늘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가 지금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쭈삣쭈삣하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간다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늘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 그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맴돌다면 발전 가능성이 스스로 이렇게 멈출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문화를 정체성이 너무 희박한 사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할래 그러면 네, 저거 할래 그러면 네, 예스맨이라 예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주변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동화돼 버린 사람들. 자기에 대한 그 자아가 주인 문화에 흡수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아가 주인 문화에게 완전히 있잖아요. 종속이 되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생겨버립니다. 여기 분리는 뭐냐면 자기 독립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유지하면서 주인 문화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MZ세대가 이런 현상이 아닐까. 내 시름이 그냥 그만두어. 그리고 완전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분리해버리는 자아를 유지하고 자아를 이제 존속하기 위한 그런 자기 생존 방식이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중문화는 자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주변화에서 점진적으로 이중문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발전을 거듭하는 단계의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어렵고요. 내가 여기에 있는지, 또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냥 간단합니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나 직장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동화되어 있구나, 분리되어 있구나, 아직까지 여전히 주변하구나, 아니면 이중문화적이구나 하는 걸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네 가지의 이제 그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영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나와 대화할 때 회피성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친근감 있는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아버님 이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에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간다 이러면 이런 가능성이 많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뭔지를
자기를 알았다면 그 정체성을 바꿔가는 작업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성경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를 그 원리를 배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가지만 반복해서 자기를 훈련해 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됐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요 하루도 못 가고 다시 원상 복귀입니다. 기질이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절제하는 훈련을 하면 훈련이 되죠. 근데 열받으면 자기 기질이 나타나거든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 갔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원상 복귀하면은 내를 훈련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영원히 여기에 머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교회 가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직장에 가면은 이렇거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동호회 가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따라서 내 정체성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나를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좀 들어오시고 이후 시간은 꺾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